네, 지금부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연수의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 김수연 팀장입니다. 먼저 연수회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와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본 연수 참여 및 협조를 해주신 17개 시도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연수는 2020년 숭의여자대학교 최정아 교수님과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개정한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대한 연수입니다.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의 연수회 개최 계획과 함께 안내된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는 관련 자료 분석, 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로 개정된 학교급식 지침서의 내용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역량 향상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내서 적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육부, 충청북도 교육청 주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관으로 본 연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연수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본 행사장에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의 김동로 사무관님, 최은정 교육연구사님, 정선희 주무관님, 개정연구 책임자이신 숭의여자대학교 최정아 교수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신 신구대학교 정민재 교수님, 담양동초등학교 장성희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연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인사말씀, 내용 연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의견 수렴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전 질의응답을 위주로 진행되며 시간이 가능하다면 실시간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의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부 조명현 학생건강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뵙게 되네요. 그동안에 현장에서 학교급식을 한다고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학교급식과 관련된 우리가 지침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차 개정판이 나오게 됐네요. 이번 5차 개정판은 좀 더 특성이 있다면 그동안 4차 개정판에서 현장에서 주셨던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CCTV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연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구자가 그동안에 개정했던 내용을 한번 선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제공하는 사람도 만족해야 되지만 또 받는 사람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도 많이 뭉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급식을 적용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급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하게 또 업무를 잘 수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좀 직접
뵙고 인사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 연구 책임자이신 숭의여자대학교 최정아 교수님께서 내용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 현장 적용에 앞서서 선생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정을 수행한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최정화입니다. 이번 개정 연구를 저와 함께 수행한 연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정민재 교수님, 서울 성산초등학교의 최숙희 영양교사님, 담양동초등학교의 장성희 영양교사님, 샛별중학교 최진 영양교사님, 북산국제고등학교의 박정미 영양교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연수 내용은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의 개정 방향, 개정된 CCP 기록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급식 운영 점검표,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지난주에 받아보시고 급하게 너무 꼼꼼하게 의견을 주셨던 질문과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의 개정 방향입니다. 2016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현장에서 5년 동안 사용을 하셨습니다. 개정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 환경이랑 위생관리 기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도출해서 현장의 적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위생관리 기술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요. 4차 개정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는 관계 법령, 문헌, 시도교육청의 급식 운영 방향 자료를 분석하였고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고요. 자문과 현장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합성을 검토하였고요. 최종 도출된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고 오늘 선생님들께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사전 질문 및 의견에서 저희가 발표 중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P 기록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분들께서 점검 시에 변화된 CCP를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대로 바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지 변경은 저희가 1차에서부터 현재까지 변경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변경의 목적은 좀 더 현장에 편안하고 적합성이 높은 기록지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에서는 개인위생을 포함한
9개의 CCP 기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는 CCP9 1차에서 있던 개인 위생이 삭제되어 8개의 CCP 기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 3차 개정에서는 CCP5 채소, 과일의 소독액 농도와 CCP8 식기구 등의 세척, 소독이었던 문항이 CP로 바뀌어서 6개의 CCP와 2개의 CP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4차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는 5개의 CCP와 2개의 CP 기록지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때 4차에서는 3차의 냉장, 냉동고 온도 관리를 CCP에서 CP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3차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P로 관리하던 채소, 과일 소독을 CCP4에 포함시켜서 5개의 CCP와 2개의 CP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5차 개정에서는 CCP의 기록지와 수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CP 기록지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였고요. 기록지의 수가 변화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변화가 적응되기 위해서는 기록지의 수 그리고 변화된 내용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기록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사용한 CCP 기록지와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변화되는 CCP 기록지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CCP 1에서부터 5는 4차, 그리고 오른쪽이 5차 개정된 CCP입니다. 이때 빨간 박스로 표시된 기록지가 저희가 5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기록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현재 4차에서 CCP1로 사용하고 있는 식단 검토는 5차에서는 CCP 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식단을 검토하는 기록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희가 4차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혼란과 많은 질문이 있었던 CCP2 안전을 위한 시간과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 관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4차 CCP5 기록지와 통합하여 5차에서는 CCP3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조리 완료 배식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CCP3 이전 4차에서 검수는 현재 5차에서는 CCP1 검수에 해당이 됩니다. CCP4 식품 취급 및 조리 과정은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CCP5 운반 및 배식 과정은 CCP3 조리 완료 및 배식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해서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식단 검토, CCP1 검수,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 CCP3 조리 완료 및 배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식단 검토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CCP1 식단 검토를 CCP 기록지 번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식단은 반드시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토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식단 검토의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급식에 제공하기에 부적절한 식단을 파악해서
배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작성한 식단의 조리 공정을 파악해서 소독을 관리해야 되는지, 과열을 관리해야 되는지, 혼합을 포함한 배식 관리가 필요한지 CCP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리 공정을 파악해서 관리해야 할 CCP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열 조리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침 샐러드입니다. 비가열 조리 공정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단계는 소독입니다. 또한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배식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과 배식, 여기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리 절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차 지침서에서는 지금 절단, 조리로 되어 있는데 4차에서는 전처리, 절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차가 되면서 조리, 절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단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독 후에 일어나는 절단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독된 야채를 우리가 청결구역인 조리실에서 절단 작업을 하는데 소독하지 않은 야채는 이것 또한 조리실에서 절단을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독하지 않은 야채는 일반 작업구역인 전처리실에서 수행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 현장 컨설팅을 통해 소독 후에 조리 작업, 이 작업은 청결구역에서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보다 타당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입니다.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단계는 가열하는 가열 공정과 생으로 혼합되는 식재료를 소독하는 것, 그리고 배식입니다. 가열조리 공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단계는 가열, 그리고 배식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공정별 관리 CCP 기록지를 정리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저희가 입고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검수를 수행하고 기록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비가열조리 공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열조리 공정이 없는 무침, 겉절이 냉채, 샐러드 과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검수, 소독, 배식 관리를 하여야 하고요.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은 식재료를 가열조리한 후 수작업을 거치는 가열조리 공정으로 볶음밥, 비빔밥, 잡채, 나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수, 그리고 가열조리 없이 혼합되는 식재료 소독, 그리고 가열 배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열조리 공정은 가열조리 후 바로 배식하기 때문에 국찌개, 탕찜 대표적이며 검수, 가열, 배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식단 검토를 통해서 제공하는 식단이 어떤 조리 공정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기록지상에서 소독을 관리해야 돼, 가열을 관리해야 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단 검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P 기록지 번호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에서 식단 검토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지 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식단 검토는 4차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5차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식단 작성 후에 식단을 검토해서
급식 제공에 부적절한 식단을 파악해서 배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해야 할 CCP 기록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정을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정별 기록 관리를 해야 할 CCP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지는 지난 4차 개정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 영양교사, 영양사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질문 문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전 질의에서 의견을 주셨던 식단의 예시는 저희가 추가해서 배포될 때에는 예시를 추가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급식에 제공하기에 부적절한 식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1번 문항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도 함유 등의 식단인가를 넣었고, 이 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이 된다면 식단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소독 관리를 해야 하는 식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2번 문항인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제공하는 식단인가 또는 가열조리 후 생식 재료와 혼합하는 식단인가에서 예라고 응답한 식단 같은 경우에는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의 소독 관리에서 조리 종사원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열 온도를 준수해야 되는 식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번 문항인 가열 조리 과정이 있는 식단인가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식단은 CCP2 기록지에서 저희가 가열 온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와 완료 및 조리 완료 및 배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음식에서 관리를 하고 CCP3에서 관리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차와 마찬가지로 식단 검토의 작성 대상이 아닌 식단은 밥, 국, 김치, 후식용 가공 완제품입니다. 이때 밥이지만 볶음밥, 비빔밥처럼 조리 후 공정이 있을 때에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방문한 결과 짜장과 카레를 국의 개념으로 간주해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짜장과 카레는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CCP 기록지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식단 검토 내용을 하면 식단 검토 기록지의 목적은 학교 급식에 제공하기에 부적절한 식단과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해야 할 CCP 기록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CCP1 검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는 물리화학적 위해 요소의 혼합 여부와 냉장, 냉동 상태로 납품되는 식품의 온도를 확인해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검수 시에 식품의 원산지, 포장 상태, 식품 온도, 유통기한, 품질 상태, 구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기록지는 유지되며 나이스와 일치하여 저희가 넣어 놓았습니다. CCP1 검수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와 동일한데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해동해서 납품받는 경우 개정된 2020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5 식품 적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서 해동을 요청할 경우에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해동 요청 환자, 해동 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의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차 지침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차에서 추가 및 보완된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일 검수하는 경우 식재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요. 검수인데 채소 소독은 당일 조리 시간에 실시하는 게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이 있으셔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에서 채소 소독은 당일 조리 시간에 실시를 해야 함을 명시를 한 이유는 검수와 동시에 전처리를 시행하면서 소독을 실시하는 학교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수, 전일 검수를 하더라도 채소 소독은 당일 조리 시간에 실시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검수 후에 보관 시 주의사항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확인해서 교차 오염이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여 보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입니다. 이 기록지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소독과 가열 온도를 준수하고 기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 조리 없이 제공되는 식재료의 소독, 그리고 가열 조리하는 음식의 가열 온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록지에서 중요한 변화는 온도를 숫자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숫자로 기록하는 학교들도 있고 저희 지침서대로 OX 지난 4차처럼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5차에서는 숫자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향후 나이스 연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뭔가 칸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칼, 도마, 장갑, 용기 구분 허용 여부는 통합하여 OX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제시해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칼, 도마, 장갑, 용기 구분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 사용에 대한 강조와 관리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 및 관리가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리 방안에서 소독제가 적정 용량 제조될 수 있도록 용량 표시된 제조 용기 구비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방문과 컨설팅 수행 시에 소독제 제조 방법을 물었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컨설팅 하면서 담당자 선생님들과 방문했을 때 함께 이 상황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0ppm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학교별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조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장 해썹 시스템 관리의 채소 과일 소독 설명에서 소독제 희석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적정 용량 제조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사용하다 보면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와 과일을 담그기 전에 소독제의 희석 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가열조리 후 처리 시 생으로 혼합되는 식재료, 예를 들어 훈제, 오리, 채소 무침에 들어가는 채소는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4차에서도 명시되었지만 급식소 전용으로 제조, 납품된 달걀말이나 족발과 같은 가공 완제품은 가열조리와 같은 조건으로 재가열해야 합니다.
기록지 작성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많은 질의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취급 장소 구분 및 도구 구분 사용 여부는 전처리 및 조리 종료 후의 기록, 소독제 농도를 측정하고 소독 후의 기록, 가열 조리 식품의 중심 온도는 조리 종료 후의 기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은 구분 사용한 그 순간, 중심 온도를 측정한 그 순간 장갑을 벗고 선생님들의 작업을 끊긴 채로 기록하기보다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의 흐름을 보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리 종료 기록이라고 해서 조리 작업이 완전히 끝난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측정하시고 그리고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지를 살펴보면 식품 중심 온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기록하고 칼, 도마, 장갑 용기 구분 사용은 통합하여 OX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은 선행되어서 반드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와서 OX를 표시하는 것보다 구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강조하여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식품 중심 온도와 구분 사용 OX 표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처리 완료와 조리 시작 시간은 4차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 오염 전처리한 후에 조리로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간차를 두고 소독하고 관리를 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CCP3 조리 완료 및 배식 기록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지침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CCP2 안전을 위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 관리와 CCP5 운반 및 배식 과정 기록지를 현재 CCP3 조리 완료 및 배식 기록지로 통합하였습니다. 배식 온도 관리와 2시간 이내 배식 완료 공정 관리를 하고 CCP2와 통합하여서 이때 저희가 혼합하는 음식의 경우는 혼합 시작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CCP2와 5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적응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 그리고 조리원들에게 교육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CCP3 조리 완료 및 배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조리 후 처리 공정은 혼합 시점이 배식 직전에 이루어지도록 공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밥국을 포함한 열장 음식은 배식 완료까지 57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열장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가열 조리 완료 시점에서 배식 완료까지 소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 과정이 있는 메뉴는요, 저희가 혼합 시작 시간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배식 직전에 혼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관리를 하도록 기록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4차에서 이제 과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과일도 2시간 이내 배식이 되도록 관리해야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 기록지 A, B, C
음식이 지금 다른 메뉴로 제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음식으로 작성하여서 최종에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록지의 작은 변화도 현장에서 실행할 때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리종사원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영양교사님과 영양사님들의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셨을 때 잘 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법 관련 내용은 삭제를 하면서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에서도 안전을 삭제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안전은 식품 위생 관련된 안전, 즉 세니테이션 개념의 안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에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문항은 삭제하였고요. 직전 지적사항 개선 여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였습니다. 4차 개정판에서 삭제된 문항은 6번, 20번, 21번, 22번, 38번, 43번이 삭제되었고요. 통합된 문항은 해동 관련 문항인 11번과 12번을 통합하였습니다. 법정 준수 사항은 저희가 22개 항목에서 17개로 축소가 되었고요. 지도 권장 사항은 21개에서 19개 항목으로 총 43개 항목에서 5차 개정에서는 36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은 기존의 배점 기준을 유지하였고요. 항목 축소에 따라 지도 권장사항에 대한 배점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배점 상향 조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급식 점검 결과를 조정된 저희가 점수를 반영해서 적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생안전 점검의 주관, 기관 및 대상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항목이고요. 점검 항목의 문구 자체는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문구는 보완한 수정한 부분은 제가 지금 발표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보여지는 문항은 기존의 문항 1, 2, 3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하였고요. 6번 문항은 기존의 7번 문항이고요. 유지하였습니다. 앞서 삭제된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번호 변경이 있었습니다.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8, 9, 10번 문항이었고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부족한 기준만 제가 제시를 하였고 상세한 점검 기준은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상세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된 법령과 규정은 업데이트하여 기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 해동 관련된 문항으로 기존의 11번 문항과 12번 문항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11, 12, 13번 문항은 저희가 CCP 기록지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항이면서 기존의 13번, 14번, 15번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보여지는 14, 15, 16,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6,
17, 19번 문항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도 권장 사항입니다. 19개 항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 축소에 따라서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8, 19, 20, 21번은 기존의 23, 24, 25, 26번 문항입니다. 22번, 23번, 24번 문항은 기존의 27, 28, 29번 문항입니다. 25, 26, 27번 문항은 기존의 30, 31번, 32번 문항입니다. 28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3번, 34번, 35번 문항입니다. 지금 제가 문항 하나하나를 선생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문항은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정된 거 그리고 번호 삭제되고 보완된 문항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번, 32번, 33번도 유지가 된 문항이고요. 기존에 36번, 37번, 39번 문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4번, 35번, 36번 문항은 기존의 40번, 41번, 42번 문항입니다. 중간에 산업안전관련법 관련된 문항들이 삭제되어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직전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번 문항을 삭제하였고요. 1번 문항의 관계교직원은 관할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 삭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기존에는 저희가 위생안전 점검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자료에는 7장의 학교급식 운영평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연 1회 모든 학교 실시하게 되어져 있고요. 학교급식 운영평가의 문항은 학교급식 법령 준수 사항은 항목은 5개 항목이 유지가 되고요. 지도권장 사항이 기존 15개 문항에서 14개 항목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법령 준수 사항의 항목당 배점 기준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총 20개 항목에서 19개의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법령 준수 사항은 5개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한국인 영양섭취 권장량이 보완됨에 따라서 맞추어서 저희가 중점 확인 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급식 운영 지도 권장 사항은 1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지적사항 개성 여부 사항은 3개 항목이고요. 기존의 3번 문항은 삭제하였습니다. 1번 문항의 관계교직원은 관할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되는 학교급식 법령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위생안전 점검과 운영 점검표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령과 규정을 확인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CP 기록지
그리고 점검표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